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부인과 이 내연남이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두 인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수배가 된 상황인 거죠. 이은혜 씨 그리고 조연수 씨. 일단 사건이 좀 복잡하긴 한데 사건의 개요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은혜 씨는 이제 피해자 A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자 A 씨의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이 피해자 현재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거냐면 2번의 살인 미수, 그다음에 이제 1번의 살인. 지금 그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살인 2019년 6월에 두 사람이 공모해서 그 남편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도록 이제 유도한 다음에 살려달라고 이제 외치고 하는 물속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을 구해주지 않아서 익사하게 방치했다라는 게 이제 살인으로 돼 있고요. 그 전에도 같은 해 2월엔 보고독을 사용해서 살인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같은 해 2019년 5월에는 용인시 낚시터에서 그 남편을 물에 밀어 넣어서 또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시도했다라는 요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남편이 이제 수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 물론 확실하게 무슨 보도되거나 이렇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이게 수사가 된 건 아니지만 현재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따르면 이 씨가 지금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2명이 또 사망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당시에 남자친구가 동성하고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남자친구가 죽은 일이 있고 또 2014년에는 또 다른 남자친구하고 외국에 스노클링을 하러 갔다가 남자친구가 익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거 지금 다 무슨 보험이나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은 사건. 냄새는 풍기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일단 혐의는 확정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 미수 2개 그리고 살인에 대한 1건 모두 한 명의 피해자 윤 씨와 관련된 그런 혐의인데 기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뭐라고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 검찰에 나와야지 피의자들이 조사가 되는 건데 지금 12월에 딱 한 번 소환 조사 받고 그 이후 잠적했습니다. 물론 잠적한 데서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이 전부 다 좀 상당히 아직까지 사실관계 팩트가 좀 이게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보고 있잖아요. 살인 미수. 예. 이것도 남편이 보고 독이 있으면 보고를 사원격이라든지 신고가 수사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안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미스터리하고요. 2번째가 저는 가장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수영을 못하는 분을 낚싯대에서 빠뜨렸다. 그렇다면 이게 밀었다면 강제로. 근데 옆에 지인이 깨가지고 구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남편이 부인이 밀은 걸 몰랐을까요? 근데 바로 신고를 안 했잖아요.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밀었는데 어떻게 구살생으로 살아났지만 그렇게 부인을 고소를 안 했다? 이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계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가지가 문제인데 처음에는 다이빙 부분 있잖아요. 이걸 과연 강요를 했는지 아닌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때 5명이 놀면서 두상이 근데 서로 자연스럽게 다이빙도 하고 이렇게 오후부터 놀았다. 이렇게 되면 굳이 다이빙해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관련 진술들, 보도들 저희가 종합을 해보니까 당시 계곡이 한 5명 정도 있었고 2명이 흔히 말하는 그 계곡에서 다이빙하는 장면을 셋이 다이빙하는 걸 지켜봤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뛰어내린 게 이 피해자 윤 씨인데 마지막에 뛰어내리기 때문에 누가 민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이빙 부분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강요나 협박, 강박에 의해서 다이빙을 강제로 시키면 그 자체가 살인이나 범행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다이빙을 권유 정도 했다거나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수영 못하는 거 알고 당신 한번 다이빙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살인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다이빙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권유 내지 강박했는지 어떤 기사는 강요했다는 기사도 있고 또 어떤 기사는 너 맞을래 이렇게 한 기사도 있고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의미가 살인인지 아닌지 밝혀지고 근데 2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다이빙을 해도 두 번째 부분에 살리달라고 외칠 때 있잖아요. 그때만 보더라도 부부간에는 이게 구조 의무가 있어요.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게 같이 놀러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보정인지라가 형법상으로 구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산에 가서 이게 5명이 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이분이 물에 빠져서 구조 요청하고 허우적대는 걸 보고도 이게 구조를 안 하거나 신고 빨리 안 하면 그 자체가 이게 세월호처럼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 자체만 가지고 다이빙부 빼고 구조하는 게.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해명은 전혀 이게 물살도 이게 잔잔하고 이런 데 구조 요청을 아예 듣지를 못했다. 당연히 그냥 놓을 줄 알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그 당시에 과연 구조 요청이나 이게 물에 빠져서 위험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러고 이게 고의로 구조를 안 했거나 신고 안 했는지 또 이게 보면 시간상으로는 몇십 분 뒤에 또 119가 오긴 왔거든요. 누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조사할 게 많아요. 따라서 당사자들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잠수 탐욕에 본인들이 물론 불리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당당하게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대응 왔을 때는 상당히 저는 살인인지 아닌지 다툼이 많은 사건이다. 이래 보입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누리꾼 수사대도 지금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져서 여러 정황들을 수사를 나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혐의 입증은 좀 힘든 사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마지막 부분 강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재촉을 뛰어내려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거나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사람이 나오는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살인죄를 구성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뛰어드는 과정에 권유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권유가 있었다면 그 권유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권유와 이 사람이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죽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 따져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은혜라는 사람에게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야 될 문제라서 물론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황 같은 것들이 밝혀짐에 따라서는 충분히 살인 같은 게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의심이 막 쌓이다 보니까 과거 이력까지 경찰이 내사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사건 윤 씨 외에도 남성 두 분이 이 여성분과 사귀다가 교제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사한 사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과거에 엄여인 살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 사건은 사실 그 사건은 이제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건이고 연쇄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언급이 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5년경에 엄모 여인이 남편과 가족들을 살해 또는 이제 상해를 입혔다는 주로 실명을 많이 시켰는데요. 등으로 이제 보험금을 이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죽은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이 7명이나 이를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엄여인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걸 했다고 그래요. 보험 관련된 일을 해서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또는 이제 상해를 입은 사람들 절반 정도가 실명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좀 나중에 저도 이 사건 때문에 알았는데, 보통 보험금이 사망보험금 다음으로 높은 상해보험금이 실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특히 가족들을 그렇게 살해하고 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전형적인 아주 사이코패스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여서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보통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이 전혀 의심을 못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래서 보험금을 여러 번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주변에서 보험회사에서 의심을 안 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이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이제 이슈가 된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보험회사도 눈치를 못 챘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남편도 죽고 막 이러면서 좀 주변에서 동정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 집에
도움을 받아서 좀 얹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2005년 1월경에 그 자기가 이제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이 사람 그 엄여인이 화가 나서 사이코패스니까 화가 나서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살던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의 남편이 죽고 그 다 도와줬던 그 여성도 크게 다쳤는데 그 여성을 다시 죽이겠다고 여성이 입원해 있던 저기 병원을 찾아가 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병원의 CCTV에 잡히면서 드디어 염여인이 용의선상에 올라서 결국은 이제 그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상태고 지금 네. 현재는 지금 복역 중이죠. 네. 저희 짧게 1분 정도만 질문을 서정욱 변호사께 드려보면 이제 언론의 분위기와 달리 확정 판결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과거에 저희가 좀 기억을 떠올려보면 가수 김광석 씨 의문사 사건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분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거기에요. 법원에서 유죄를 하려면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주됩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살인범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여러 개 제기할 수 있다면 그건 유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라는 말은 99.999% 정도의 살이다. 이게 단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여러 가지의 의심이 많아요. 합리적 의심이. 왜 다이빙은 어떻게 권유했는지, 과연 이게 익사할 때는 이게 인식을 했는지, 신고는 언제 했는지 여러 개의 의문점이 있잖아요. 예. 이렇다면 이게 유죄 입증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의심은 가지만 보험이라든지 과연 이게 입증에 성공할까? 이거는 상당히 미지수다. 이래 보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김필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